네, 오늘 우리 시장 지수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코스닥도 1% 가까운 강보합 수준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매도로 좀 찍혀있긴 한데 전반적인 개정 분위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여전히 좀 미국 증시랑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텨주고 그쵸. 있는 이런 모습들이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 저도 좀 시작 전에 미국장이 너무 폭락을 맞아요. 해서 우리도 한 3% 이상 하락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는 잘 버텨주면서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시초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말아 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연초 대비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지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 이상 그리고 S&P는 무려 마이너스 9% 이상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 상승대로 굉장히 좀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중국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만 지금 플러스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못 갔던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는 이제 작년에 못 갔던 이 증시들이 상대적으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여전히 성장성은 이제 담보가 되어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이슈에도 굉장히 좀 잘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제 국내 증시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보면은 이제 작년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또 수급이 대체적으로 좀 미국 쪽으로 옮겨갔던 부분들인데요. 사실 이제 수급적인 이제 부분들을 보면은 조금 아쉬운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 증시가 좀 잘 버텨주곤 있지만 여전히 뭐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한 822억대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 또 코스닥도 400억대, 기관들도 400억에서 이제 코스닥은 70억대 또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부재가 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지 의문점이 좀 들긴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이 또 6조 원대 넘게 팔았고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연기금 쪽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고 오히려 최근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사면서 굉장히 시장을 좀 잘 버텨주고 맞아요.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우리가 또 금투세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제 미국 시장 쪽으로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옮겨갔었던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조금 폐지가 되면서 다시 돌아오는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자금은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중장기적으로 가긴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3월 31일에 또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아직까지는 조금 우려감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조금 낙관적으로 이제 보시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그런 분산 투자 전략이 조금 유효하다라는 말씀 우선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싼 주식들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 관세로 인해서 굉장히 좀 많이 눌려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철강주들도 상당히 좀 흐름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그동안 못 갔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살펴보신다면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대비 굉장히 좀 잘 버텨주고 있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 0.64%, 코스닥은 이제 1.13% 정도 이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전히 수급 주체가 이제 개인이다라는 점에서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거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좀 돌아오지는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플러스지만 일단은 개인 투자자가 이끌어가는 시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분할로 접근하는 것 그리고 분산으로 투자하는 거는 적절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CT랑 HSBC에서 나온 의견을 보면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중립적인 의견, 조금 더 부정적인 코멘트를 좀 준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는 유럽이나 중국 쪽을 보는 게 더 좋다라는 코멘트가 좀 나왔었는데 여기서부터도 좀 투자 전략으로서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상반기 때 한번 쭉 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좀 드렸었는데 그만큼 지금 사실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 사실 지금 이제 테크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지금 프리미엄이 거의 10%가 넘게 붙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한때는 뭐 20% 가까이도 나왔던 부분들인데 사실 그런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하려면 그만큼 이제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테크주들이 실적 지속적으로 좀 잘 나오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기대치가 지속적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못 맞춰도 이게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지금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특히 S&P 500 같은 경우에 지금 공정가치 대비 할인율이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좀 분할 매수 관점은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주들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수급들이 지금 사실 중국 쪽으로 좀 많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딥시크가 출연을 하게 되면서 이 저가형 모델에 대한 어떠한 중요성 그리고 관심도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 테크주들 보면 여전히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는 굉장히 좀 반대되는 이런 양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양회 때 이제 나온 이야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 AI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도 지금 상향을 시킨 상황이고 결국에 이제 AI 패권을 뭐 미국을 잡겠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테크주들에는 좀 꾸준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게 코스피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10년 동안 못 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AI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붙어줬기 때문에 사실 이번 이제 전체적인 25년도를 봤을 때는 중국 증시가 미국보다 강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한 곳에만 또 치중을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뭐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조금 중국 위주로 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도 하반기 때는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장 그리고 상반기에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제 코스피 쪽으로 한번 조금 집중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미국 시장도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200일선 이탈하는 지수들도 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진짜 본격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긴 합니다.